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 알아보는 실험법인 노던 블로팅을 주제로 출제된 추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물질 X와 물질 Y가 세포 A에서 유전자 B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여기에 발문이 있고 실험 과정이 있고 실험 결과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과 분석과 해석을 하고 주어진 보기가 옳은지 평가하는 추론형 문제죠. 추론형 문제이고 역시 분석 종합 평가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A를 배양 중인 배양에게 물질 X나 물질 Y를 각각 처리해주고 24시간이 경과했을 때 전체 RNA를 분리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발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실험은 물질 X나 물질 Y가 세포 A에서 유전자 B의 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한 실험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포 A를 배양 중인 배양액에다가 물질 A나 또는 물질 B를 처리해 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전자 B가 발현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실험법인데,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실험법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노던 블로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던 블로팅. 노던 블로팅을 하기 위해서는 메신저 RNA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 RNA를 분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메신저 RNA 자체를 분리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전체 RNA를 분리합니다. 전체 RNA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모든 RNA라는 뜻으로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메신저 RNA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rRNA도 있겠고, 또 이제 tRNA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또 기타 등등 다른 RNA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세 가지니까 우리 세 가지만 일단 얘기하도록 합시다. 세포에 존재하는 모든 RNA를 전체 RNA라고 합니다. 이것을 분리하면 여기에 분명 메신저 RNA도 있기 때문에 메신저 RNA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조구는 이제 그 물질 X나 물질 Y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조구가 있어야지만이 대조구에 비해서 유전자에 비해 발현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물질 X나 물질 Y가 유전자에 비해 발현에 미친 영향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나번을 봅시다. 가에서 분리한 전체 RNA를 전기용동으로 분리한 후 염색물질을 이용해서 염색하고 사진 촬영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전기용동을 또 뭔지 알아야겠죠? 전기용동, 그렇죠? 전기용동은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은 크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고분자들이 섞여 있을 때 이들을 전기장 하에서 개를 통과해서 이동하게 함으로써 크기별로 분리하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전기용동 할 때는 보통 개를 쓰게 되는데, 이 개는 이제 보통 이제 아가로스로 만듭니다. 아가로스라고 하는 물질로 만듭니다. 이 물질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만들면은 마치 이제 뭐와 같냐면, 이 겔은 여러분이 아시는 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묵.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연한, 그렇죠? 이게 물컹물컹한 그 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야가로스가 선형의 물질입니다. 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물질로 만든 이 묵은 굉장히 다공성에 구멍이 송송송송, 현미경으로 묵을 들여다보면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공성의 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로스 만들어진 다공성의 겔이다, 이렇게 다공성을 보이는 겔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공성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 구멍 사이사이를 쏙쏙 통과해가지고 핵산이 이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핵산이. 그런데 핵산은 산이죠, 산. 여기 이제 인산기가 있습니다. 인산기가 있기 때문에 산인데, 이 핵산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DNA가 있고 그다음에 RNA가 있죠, 그렇죠? 전부 다 핵산입니다. 인산기가 있고, 인산기 하나마다 이게 이제 수소이온이 해리되어지면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인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런 인산기를 갖고 있는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이죠. 뉴클레오 타이드이고, 이제 보통 메신저 RNA 같은 경우에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한 수백 개, 수천 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계단한 선형의 분자입니다. 메신저 RNA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ssRNA라고 하죠, 그렇죠? 단열가닥 RNA라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선형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DNA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DNA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큽니다. 어떤 거는 막 1억 염기쌍까지 됩니다. 염기쌍.
여기서 염기 쌍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나선 구조이죠. DNA는 그렇죠? 베이스 페어 이중나선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상부적인 두 가닥이 역평행하게 꼬여져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마다 마이너스 전화를 하나씩 띄게 됩니다. 이것이 수백 개, 수천 개로 되어 있으면은 수천 마이너스를 띄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음전화를 띄는 분자입니다. 헥산은 어마어마하게 음전화를 띄는 분자이기 때문에 이 이제 헥산을 이렇게 이제 묵처럼 생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묵처럼 생긴 뭐 이렇게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좀 여러분이 좀 이해가 편하네. 이렇게 생긴 묵을 통과해서 이동해 가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다공성의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통과해서 이동해 갈 때, 이제 RNA 중에서 어떤 것은 뭐 크기가 큰 것이 있고 어떤 건 크기가 좀 작은 것이 있습니다. 크기가 큰 것은 여기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은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니까 이동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은 애들은 잘 걸리지 않겠죠. 구멍은 쏙쏙쏙 잘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분자는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가 느리다. 느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작은 분자는 구멍 사이를 쏙쏙쏙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운동을 쭉 했을 때 이제 그 크기가 큰 분자들은 똑같은 시간 전기운동 하더라도 요만큼밖에 이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은 분자는 아주 멀리까지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작은 분자는 빠른 것이고 큰 분자는 속도가 느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기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 분리한 전체 RNA를 전기용도로 분리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온갖 종류 RNA가 있다는 데 있었죠. 메신저 RNA가 있고 rRNA가 있고 tRNA가 있는데 이것들이 쭉 크기별로 쭉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염색 물질을 이용해서 염색하고 사진 촬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DNA를 염색한 염색 물질은 에티듐 브로마이드라고 하고 약자로 ETBR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뉴클레오티드하고 뉴클레오티드 사이를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헥산을 무작위로 염색합니다. 헥산을 무작위로 염색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헥산은 다 염색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헥산을 염색을 하려면은 좀 이따 살펴볼 노던 블로팅이라든가 또는 서던 블로팅을 이용해가지고 특정한 어떤 헥산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 TBR은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사이에 쏙쏙쏙 끼어들어가는 물질이고 따라서 모든 헥산, DNA든 RNA든 모든 헥산을 염색하는 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형광물질입니다. 형광물질이고 형광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받으면 참고로 이제 이 TBR은 자외선은 빛을 받으면은 들뜬 상태로 되었다가 바닥 상태로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겁니다.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합니다. 특정 이제 파장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TBR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파장의 빛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을 받아서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또 다른 특정 파장의 빛을 발산하는 이런 물질을 형광물질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TBR도 형광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외선을 쬐어주게 되면은 주황색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DNA가 있는 부분은 자외선을 비춰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주황색 파장의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염색을 해야 되는 이유는 DNA는 눈에 보이는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염색을 해서 보는 겁니다. RNA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TBR로 염색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사진 촬영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전체 RNA를 분리해서 전기용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TBR을 염색해서 사진 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자세히 그리진 않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막 많은 밴드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좀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보겠지만은 자 이제 그 와중에 요 위치하고 요 위치에는 여기 보시면 요 위치는 뚜렷한 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밴드는 뭐냐면은 rRNA 밴드입니다.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 이 28S rRNA입니다. 이 28S rRNA는 4718 뉴클레오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kb 정도 됩니다. 크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28S rRNA이고 이게 세포 내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뚜렷한 하나의 밴드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또 여기 있는 애도 많이 존재합니다. 얘는 18S rRNA라고 합니다. 18S rRNA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여기 얘는 크기는 1874 뉴클리오티드 크기입니다. 역시 예청하지 이 분자 역시 굉장히 많은 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한 밴드 형태로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진핵생물에서 rRNA는 더 있어요. OSRRNA도 있습니다. 그렇죠? OSRRNA 요거는 대략적으로 160 뉴클리오티드인데 얘는 정경동을 하는 와중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여기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빠져나갔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미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크기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렇죠? 쏙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OKB 크기고 여기가 EKB 크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경도 시작점인 거죠. 왜냐하면 얘는 좋은 밖에 이동하지 못한 거고 얘는 멀리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160 염기성 크기의 OSRNA는 한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여기 겔이 이만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미 빠져나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여기에는 tRNA도 있는데 tRNA도 굉장히 작습니다. 얘도 빠져나가가지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염색이 안 되는 겁니다. 겔이 없어집니다.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빠른 속도로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도 막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막 이렇게 있고 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메신저 RNA들입니다. 메신저 RNA는 수천 종류가 존재합니다. 한 세포 내에 메신저 RNA가 수천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 크기들이 다 다양합니다. 크기가 매우 작은 애부터 크기가 매우 큰 애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애들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실은 허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스미어라고 하는데 스미어 상태로 보입니다. 어쨌든 뚜렷한 밴드로 보이지 않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은 메신저 RNA들이 수많은 메신저 RNA 서로 다른 종류의 메신저 RNA들이 빼곡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수많은 메신저 RNA 중에서 유전자 B의 메신저 RNA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 B의 메신저 RNA를 보게 되면 유전자 B가 얼마만큼 발현되어지는지 알 수 있겠죠. 유전자 B가 전사되면은 유전자 B의 메신저 RNA가 되겠죠. 그렇죠?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것은 전사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그 이외에 번역도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대조구에 비해서 유전자 B의 메신저 RNA 양이 많아졌다. 그러면은 물질 X 처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물질 X가 유전자 B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물질 Y를 처리했는데 유전자 B의 메신저 RNA가 처리 전에 대조구에 비해서 감소하였다. 그러면 물질 Y는 유전자 B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RNA 전경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살펴보는 노던 블로팅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RNA 계량한 거 알 수 있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전경동 한다고 해서죠, 그죠? 여기 전경동 분류해야 되는데 이제 RNA 전경동인데 RNA 전경동 할 때의 조건은 디내처링 겔이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변성겔, 우리말로 하면 변성겔이죠, 변성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ssRNA입니다. 근데 단일 가닥의 어떤 부분은 여기 뭐 이를테면 A 뭐 이를테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TTTT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T는 없죠. RNA가 UUU가 있다 칩시다. UUU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서로 상부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 가닥 내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중나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2차 구조로 갑니다. 2차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데 RNA가 선형으로 이렇게 존재할 때 오로지 크기의 팩터만 가지고 얘들을 분리해야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선형의 분자에 비해서는 이런 분자가 아까 얘기했던 겔을 쏙쏙쏙쏙 더 잘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크기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형의 분자보다 이렇게 2차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크기가 아닌 분자 구조가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기별로만 분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이런 요인을 없애버려야겠죠. 그렇죠? 2차 구조 형성되는 걸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변성시킨다고 합니다. 변성시킬 때 RNA 전경도 할 때 겔에다 변성시키기 위해서 넣는 물질이 뭐냐면은 포름아마이드라고도 하죠. 포름 알데하이드를 넣어줍니다. 알데하이드는 DNA를 또는 RNA를 핵산을 변성시키는 물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RNA를 전경동할 때는 디내처링 겔을 써야 되고 디내처링 겔을 쓸 때는 겔에다가 포름아마이드 즉 포름알디하이드를 넣어준 겔을 쓴다는 거 다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답원 설명입니다.